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벌인 지 69일째인 오늘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요일에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 내용 알아보고요. 또 폴더블폰, 이른바 접히는 스마트폰이죠. 삼성과 LG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등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칼을 갈아왔는데 이걸 빼들었어요. 네. 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발표를 했죠. 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오늘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에 단행한 한국에 대한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이게 WTO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트, 그러니까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1조, 최혜국 대우를 위반했다. 10조,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을 위반했다. 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인 폐지를 위반했다. 우리가 3가지를 무기 삼아서 이제 일본하고 논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정부는 WTO 제소하겠다는 입장은 거듭 밝혀왔는데 그 시기를 좀 저울질해 왔단 말이죠. 네. 지금 이 시점에 제소를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안팎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국내적으로 보면 국론이 다소 분열돼 있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침이 있을 때 보통은 국론이 하나로 모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추석 이전에 우리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그 일합을 겨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킨다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포함해서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었는데 WTO에서 우리가 오래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랬죠. 당시에도 보면 WTO는 2심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2심 상소기구에서 싸울 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측 재판 준비하는 한 20여 명의 준비단이 호텔에서 합숙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논리전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은 그 1심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 다소 기간이 좀 길었을 거예요. 준비 기간이. 2달 정도 7월 4일 이후로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렇다면 논리적인 준비의 그 역산을 해볼 때 요 정도면은 이론적인 토대가 준비가 됐겠구나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해서 1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WTO에서 네. 사실관계만 다루게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적시된 것들을 아마 촘촘하게 준비된 시점, 그게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가 발동된 이후로 쉬지 않고 네.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그렇다면 이 WTO 협정 의무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아까 앞서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만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바꿨잖아요. 네. 이건 제3국에는 하지 않는 한국만 콕 집어서 하는 부당한 대우라는 거예요. 네.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량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지, 공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시장을 상당히 교란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국가 안보에 현저히 위배가 된다는 게 입증될 때인데 일본은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해온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게 하고 한국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 정부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그 3개 소재 품목 중에서 2개는 개별권으로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 1가지 투명 폴리이미드라는 필름 강화 장치에 대해서는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예. 않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국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기습 공격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됩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일본에 양자 협의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조속히 협의를 하자 이렇게 촉구를 한 상태인데 협의 기한은 그 협의 요청서를 받고 한 달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양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정부는 현재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신통치가 않다. 일본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패널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 패널이라는 게 그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재판관을 설치해서 WTO 분쟁 해결 기구가 나서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사국 간에 먼저 약간의 조정 네.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쌍방 간에 조정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안 되면 분쟁 조정 기구가 나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패널이라고 부르는 저 WTO의 재판관들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은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나면 여기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쟁 해결 기구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든 일본이 의외로 이기게 되든 한쪽은 불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 상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요.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분쟁 당시에 우리가 그래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일본과 뭐 WTO 1라운드를 그때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때 역전승을 일궜던 이 통상 분쟁 대응과에서 이번에 또 전략을 짜왔다고 하니 참 기대가 됩니다. 자, 4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죠.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WTO라는 체제 안에서도 걸리는 기간이 1심에만 한 15개월 정도, 만약에 한쪽이 불복을 해서 상소를 할 경우에는 2심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수로 등장했다는 네.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의 행보를 보시면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 자체에 반기를 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패널 구성할 때도 우리는 그 패널 반대일세. 아니면 WTO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서 분쟁 해결 기구가 제대로 돌아갈 거냐. 사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패널도 임기가 있는데 네. 연말이면 이제 1명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관을 누구를 시킬지 이 구성을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할지도 문제인데요.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요게 또 변수로 남아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승소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소한 내용도 보면 세계 소재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 그것만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8월 28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일방적인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이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빼놨죠. 네, 일단 빼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뺄 거거든요.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데 너희가 한 건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 건 문제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애초에 논리적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건 제외하고 현저히 부당하고 불리한 조치만 문제를 삼아서 재판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급망이 훼손된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의 실증적인 피해를 입증할 때 결코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우리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지금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일본의 추가 보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네요. 네,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고 보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위들
이게 국제 질서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펴왔고 우리의 특사 파견에도 대화 제의에도 네.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게 안팎의 중론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결함 논란으로 출시가 연기됐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네, 그 세계 최대 가전쇼라고 하는 이파쇼, 독일에서 열린 가전쇼인데 그 유럽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가전쇼거든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일에 여기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 기억을 해보시면 왜 그 화면을 안쪽으로 접을 때 중간에 줄이 심하게 생긴다. 그리고 이 액정 보호 필름을 떼고 싶게 만들었다. 네네. 사실상 액정이 깨지거나 구겨지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붙여놓은 필름을 뗄 수 있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됐었거든요. 틈으로 뭐 이물질이 그렇죠. 들어갈 가능성이 접었을 있다. 때 위와 아래에 그 접히는 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한쪽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등등이었는데 일단 위아래 틈은 그 장치를 통해 막았어요. 막았고 액정 필름 보호 장치는 과거에는 필름 위에 한 번 더 덧붙여서 손톱으로 긁으면 뗄 수 있었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사용해봐서 아는데 이걸 이제 아예 뗄 수 없게 테두리 안으로 그 필름 보호 장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아주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힌 것들은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초도 물량은 완판이 되고 꽤 인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해요. 이 초기 물량이 뭐 나온 지 10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도 6일부터 예약 판매를 받아서 통신사를 통해서 사전 예약한 고객들이 있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실물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예약 판매를 받았거든요. 예약 판매 물량으로 나온 게 지금 10,000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완판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2,000대 정도의 초도 물량이 완판이 되었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뭐 일부 과장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넘긴다. 폴더블 폰 재테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소위 그 먼저 가지고 싶은 사람들, 얼리 어답터들의 관심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의 출시에 맞서서 LG전자도 새로운 제품 내놨죠. 이 LG 제품은 접히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도 해외에서 평이 아주 좋다고 해요. 네, 해외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LG폰의 경우에는 전화기 하나가 접히는 게 아니고요. 전화기 2대를 끼워서 한 대처럼 네, 사용할 수 있다. 연결을 해놓은.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이파쇼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놨어요. 그런데 외신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런 반응이 주된 것 같고요. LG의 경우에도 그래서 그 삼성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생산량이 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LG는 올해 상반기에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네. 자, 애플도 조만간 폴더블 폰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시장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아이폰이 문을 연 스마트폰 시장은 한 번도 규모가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 15억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시장이 줄어들고 내년에도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유는 역설적으로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처리 속도나 선명도 같은 기본 성능은 어느 제품이든 엇비슷해 경쟁하기가 어렵고 내구성이 좋아져 소비자가 제품을 바꾸는 시간은 3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가장 쉬운 차별화는 화면 확대고 특히 5G로 동영상 전달이 쉬워진 점도 폴더블 폰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좀 답답했던 그 프로야구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 게임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아이돌 라이브 서비스를 7.3인치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고 옆으로 접는 방식에 이어 이전 폴더폰처럼 위아래로 접는 폰이 나오고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애플이 접히는 폰 시장에 뛰어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사용자들 눈은 뭐 점점 높아지니까 최첨단 스마트폰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소비자들의 부담 부분도 좀 우려가 돼요. 네, 폴더블폰 시장은 사실 일부 특정 고객만을 노리고 만든 시장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지금 올해 삼성의 경우에는 폴더블폰 양산 계획이 10만 대 미만이거든요. 지금 한 대 가격이 거의 노트북 가격에 맞먹는 거죠. 240만 원 정도 되니까 만약에 4인 가족이 폴더블폰을 한 대씩 사겠다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대중 모델로 양산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네. 현재의 폴더블폰은 아, 저 사람이 폴더블폰 쓰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고 싶은 혁신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서 사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이 시장을 점점 키워간다. 이게 스마트폰 회사들의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다 거기서 거기인 시대가 됐으니까 네네. 플러스 알파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건 또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 폴더블폰이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삼성이 만들고 있는 폴더블폰의 그 액정 강화 장치, 투명 필름을 그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한일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이 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에는 생산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대량 양산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해서 한국에서는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회사가 그걸 만들고 있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상황은 삼성은 일본 거 갖다 쓰는데 삼성을 제외한 다른 폴더블폰 만드는 중국 회사 포함해서 네. 나머지 회사들은 다 코롱에서 갖다 쓰거든요. 그렇다면 코롱 걸 갖다 테스트를 해서 삼성이 쓰는 날도 뭐 머지않아 올 수 네, 있지 곧 않을까.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수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